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 인생 극장입니다. 2026년 1월 23일 지금 시각은 10시 37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1월도 얼마 안 남았네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들 계신가요? 날이 추워서 바깥 활동은 좀 힘드시죠? 그래도 꽁꽁 싸매고 집 앞 산책하면서 해는 좀 보셔야 해요. 저도 이거 녹음하고 나가볼 생각이거든요. 오늘도 방문해 주시는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그리고 댓글 처음 달아주신 우리 성민님 듣고 계시죠? 감사드려요. 그리고 일본어여서 모르겠어요. 암튼 우리 폭죽폭죽 하트님도 감사드려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가슴만 답답하고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겠고, 그래서 저를 모를 만한 분들에게 제 속마음을 좀 털어놓고 신명나게 욕 좀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욕을 할 것들은 바로 제 아들과 며느리란 것입니다. 시어머니라서 꼰대티 내는 것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어요. 흔히 시집살이 시키고 내 아들 거리면서 부심부리는 그런 시어머니라서 아들 욕하고 며느리 욕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가슴에 손을 얹고 만일 제가 조금이라도 그런 부류의 시어머니라서 아들과 며느리 욕을 하는 거라면 지금 벼락 맞고 확 죽어버리겠습니다. 화가 나다 못해 가슴을 칠 정도로 분통이 터집니다. 내가 저런 걸 낳아서 미역국을 먹었다니, 지금까지 입혀주고 먹여주고 키워주고 저놈을 위해 돈을 쓰고 했다니 한스럽습니다. 나이 30살까지 들어간 내 금 같은 돈 다 돌려받고 싶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긴 하겠죠. 아들이 어느 날 결혼을 하겠다고 여자를 한 명 데리고 왔습니다. 그 여자가 제 며느리입니다. 30살 먹도록 이렇다 할 일거리도 없는 아들 녀석이 결혼을 한다고 하길래 저는 뭔 돈으로 결혼할 생각이냐고 되물었어요. 괜히 남의 집 귀한 딸 고생시키지 말고 안정이 되면 그때 결혼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니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 여자와 결혼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될 것 같다고. 자기도 한 가정의 가장이 되면 달라질 것이라고 결혼을 허락해 달라 하더군요. 사실 제가 허락하고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안정이 되면 결혼을 하라 한 것도 우습긴 합니다. 나이 30 먹어놓은 아들놈한테 지가 결혼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저 저는 당시 며느리가 걱정이었습니다. 이제는 세상 뜨고 없는 우리 남편. 아휴, 지긋지긋한 능력 없는 그 인간 때문에 죽을 듯이 고생했었고 남몰래 흘린 눈물 아마도 한강 채우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남자 능력 없으면 결국엔 고생하는 건 여자예요. 그냥 고생도 아니고 개고생을 하죠. 내 뱃속으로 낳은 아들 내가 너무 잘 알기에 저는 며느리가 그런 고생하는 게 아닐까 싶어 노파심에 결혼 말리고 들었던 거였습니다. 남의 귀한 딸 고생시키면 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며느리도 아들과 같은 생각이더군요. 결혼하겠답니다. 사랑하고 믿고 아들놈 아니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확실하게 못을 박았고 확실하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니들이 결혼하겠다 하면 나는 말리지 않겠다. 내가 무슨 재주로 니들을 말리겠느냐. 다만 결혼을 한다는 것은 자고로 부모로부터 확실하게 독립을 한다는 것. 그러므로 나는 니들한테 절대로 지원해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내가 아들 녀석 성향을 가장 잘 안다. 분명 며느리 너는 고생할 것이고 지금은 사랑에 눈이 멀어 결혼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될 것이라고 예쁘게만 포장되어 보이겠지만 현실적으로 결혼이란 것은
그리 만만치가 않다. 결혼 앞두고 결혼을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는 니들에게 이런 말 해서 미안하지만 나는 현실적으로 니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판단이 절대적으로 틀리기를 희망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반대만 안 하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고 바라는 것 하나도 없었다. 어차피 우리 힘으로 결혼할 생각이었고 그리고 아주 단촐하게 할 생각이다. 이미 무료로 식을 올릴 수 있는 곳도 알아봐 두었다. 그러니 오셔서 진심으로 축하만 해달라 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때 그랬습니다. 내가 아들을 너무 우습게 봤나? 내가 내 아들을 너무 과소평가한 건가? 남자가 여자 하나 잘 만나면 개가천선한다고 하던데 우리 아들은 그런 케이스인가? 어떻게 저런 기특한 생각을 했고 이미 알아보기까지 한 거지? 의아하기도 하고 걱정되던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고 내가 내 뱃속으로 낳은 아들이다 보니 제가 가장 잘 아는 것 맞더라고요. 아주 속이 쓰리고 화가 나 미치겠습니다. 삭놈의 새끼. 맹하고 어리숙한 녀석이라고 단정 지었던 이 애미의 생각이 맞았습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그간 결혼하는 과정 중에 아이쿠 우리 아들 녀석이 이런 걸 생각했었다고? 정말 가장으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싶어 했구나. 내가 낳은 내 아들 믿지 못하고 의심부터 한 내가 어리석었구나 했었는데 다시 한번 상놈의 새끼. 그놈은 여자한테 휘둘리기까지 하면서 지 엄마 뒷골 잡게 하고 돈 뜯어 가려고 했었던 놈이 맞았습니다. 지들끼리 힘 모아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아니 이것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제 집에 오는 겁니다. 냉장고 털어가는 건 기본이었고요. 하루 정도 자고 가는 건 나도 반갑긴 합니다. 그런데 출근하는 것들이 월요일까지 자고 가는 건 뭔 심보일까요? 내가 그렇게 편한가? 혼자 있을 엄마 외로울까 찾아오는 건가? 라고 기특하게 생각하면 순진한 겁니다. 다 해주니까요. 처음에 제가 길을 잘못 들이긴 했어요. 며느리 어줍잖게 주방에서 서성이길래 내 살림은 내가 잘한다. 그러니 너는 쉬거라. 너는 네 살림에 집중하면 되는 것이니 내 살림에 거들어주지 않아도 된다. 라고 입방정을 떨었었는데 집에 올 때마다 저를 부려먹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오기 전에 먹고 싶은 것들 얘기합니다. 한 번 사오는 적도 없어요. 나도 나이 들어가고 내 밥 하나 챙겨 먹기 귀찮아서 끙끙대는데 2명의 식사분을 더 챙기려니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이건 내 살림이니 그리고 내 아들이고 내 며느리니 이해를 하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한 2달쯤 지났을까요? 아들이 대뜸 그러는 겁니다. 혼자 살기에 집이 너무 크지 않냐고요. 집에 들어오면 공기가 휑하다나요?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었죠. 그 말 끝에 그러더군요. 곧 있음 자기는 아이도 가질 것이고 그러면 식구가 늘지 않겠느냐. 엄만 혼자고 우리는 곧 셋이 될 텐데 지금 살고 있는 원룸이 솔직히 너무 작다. 그러면서 쭈뼛쭈뼛 하면서 저보고 제가 살고 있는 집과 지들 사는 집을 맞바꾸자는 겁니다. 아들이 그 이야기를 할 때 며느리란 것은 요래요래 고개를 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하는 얘기를요. 나이 먹어도 귀 밝은 지 애미인데 내가 귀 먹은 줄 알고 그렇게 속삭이면 못 들을 줄 알고? 며느리가 그러더군요. 아들에게요. 얼른 말씀드려. 오늘은 말씀드려야 하잖아. 맞습니다. 아들은 상놈의 새끼고 며느린 여우 같은 것이었어요. 아들은 며느리에게 휘둘리고 있었고 며느린 그런 아들을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제 집과 지네 집을 맞바꾸자니 그리고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히더군요. 요즘 원룸은 방범 기능이 매우 좋다고요. 혼자 사는 노인네들한테는 최적의 장소라나요? 이렇게 큰 집, 나이 들어 관리하기도 힘들고 무엇보다 이렇게 큰 집에 엄마 혼자 있을 거 생각하면 걱정이 앞선답니다. 그지 같은 소리도 참 정성스럽게 짓거리더라고요. 그 말 하는 아들의 등짝을 때리면서
엄마 집 빼앗으려고 이제껏 일이 찾아온 것이냐고 혼을 냈습니다.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 먹은 걸 토해내고 싶을 정도라고 무슨 집을 맞바꾸자는 개소리를 하고 자빠졌냐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 아들이 쭈뼛쭈뼛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럼 아파트 하나 해줘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빽쭉 내면 그 조둥아리를 확 꼬집어 버렸습니다. 그런 쉰소리 할 거면 당장 나가라고, 다신 오지 말라고 냅다 소리를 질러댔네요. 주섬주섬 아들과 며느리 나가는데 며느리가 다시 아들에게 그러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아휴, 요즘 것들 참 무섭습니다. 아주 매서워요. 처음부터 저럴 생각이었나 봅니다. 지들 힘으로 사는 척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 지나서 해달라고 조르면 해주겠지. 그런 무른 사람으로 봤나 봅니다. 그런데 저는 절대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지들이 좋아한 결혼이고 분명 저는 이르다라고 말을 했고 반대까진 아니어도 좀 더 심사숙고해라 라고 말을 한 경우였으니까요. 믿는 구석이 있어서 냅다 질러버린 것 같은데 지 애밀한 사람을 이리도 모르다니 제가 제 가슴을 칩니다. 한스러워서요. 그날은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를 내쫓았는데 뭐라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아파트 사줘 혹은 집 바꿔줘 라는 말을 계속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심 끝에 아들 내외 불렀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면서요. 그날 처음으로 제 집에 오는 날 아들과 며느리 빈손이 아니더라고요. 잘나 빠졌다고 꽃다발을 사오고 게다가 귤 한 박스를 사가지고 왔더군요. 이 시리고 셔서 먹지 않는 귤인데 아마도 제일 저렴하고 크게 보이니 그걸 사온 듯 했고 꽃다발은 도대체 왜 사온 걸까요? 뭐 어디 축하할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아주 할 수 있는 진상짓들 그리고 눈치 없는 짓들은 다 하고 있는데 꼴사납더라고요. 아들 며느리 앉혀놓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눈치 없이 아들이 먼저 말을 꺼내는 겁니다. 엄마, 생각은 다 끝났어? 어떻게 하기로 했는데 귤 맛있어. 한번 잡숴봐요. 얼마나 단지. 이 사람이 다 맛보고 제일 단 거로 사온 거야. 엄마 귤 좋아하잖아. 맞지? 엄마 귤 좋아하지. 그리고 저 꽃다발은 이 사람이 직접 포장한 거야. 너무 잘하지 않았어? 직접 시장 가서 꽃 고르고 포장지도 사서 엄마를 위해 세상에서 하나뿐인 꽃다발 선물해주고 싶다고 만든 거야. 어때? 이쁘지? 꽃다발로 싸대기를 날리고 싶었지만 흥분하면 안 될 것 같아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속은 비록 부글부글 끓어대고 있었지만 티 안 내려고 무진장 애쓰며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 아주 만나겠구나. 나를 위해 귤을 사오고 꽃을 사오고 너무 행복하구나. 우선 그날은 내가 좀 흥분을 했었어. 니들 힘으로 살겠다 했었는데 집을 바꾸자니 혹은 집을 사달라니 이런 말을 해서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쁜 것도 아니더구나. 니들 그 원룸 정리해라. 그냥 이 집으로 들어와 살아라. 같이 살면서 나도 며느리 밥 얻어먹으면서 그리 한번 살아봐야겠어. 엥? 같이 살자고? 엄마, 그건 아니지. 지금 어떤 며느리가 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 그건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원룸으로 가든지 아니면 우리한테 집을 한 채 사줘요. 그럴 돈 없어. 그리고 큰 집에서 생활한 나도 작은 집은 갑갑하다. 가뜩이나 나이 들어 숨 떨리는데 그 작은 집에서 어찌 생활하라고. 제대로 한번 시어머니 대접 그리고 엄마 대접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당당하게 나한테 집을 요구하고 맞바꾸자 요구하는 니들 보면서 나도 좀 당당하게 요구해도 된다 싶다. 그럼 꽁으로 먹으려고 했어?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엄마 죽으면 다 네 거야. 아들 다 네 거야. 이 맹한 녀석아. 니들 말처럼 요즘 세상에 홀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며느리 없는 것처럼
재산 주고 간섭하는 거 싫어서 다들 반반하거나 알아서 한다던데 나야말로 집 내어주고 집을 사주면 너무 손해나는 장사 아니겠니?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나는 시어머니로, 너는 아들로, 그리고 너는 며느리로? 며느리 얼굴을 보니 울그락불그락하고 아들 녀석 안절부절 못하고 똥매려운 강아지 꼴을 하더라고요. 한숨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 꼴을 하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 보니까요. 한심한 만큼 더 독하게 하겠다 생각했기에 앞으로 찾아올 거면 미리 전화하고 그리고 찾아와도 자고 가는 건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만일 니들이 하루 자면 나는 니들 집 가서 이틀을 잘 것이고 니들이 연락 없이 찾아오면 나 또한 연락 없이 집안이 개판이든 난장판이든 간에 2번 찾아갈 것이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엄마 노릇 톡톡히 할 것이다 했습니다. 각자 알아서 살자 했어요. 얼마나 쿨한 엄마고 시어머니냐고 반문했습니다. 남들은 못 불러 안달이라던데 나는 오는 니들 불편하고 반갑지 않다 했습니다. 각자 인생 알아서 살고 그리고 설마 하고 기대하지 말라 했습니다. 나 죽기 전에 니들한테 10원 한 장 가는 거 없다고요. 사지 욕심 멀쩡하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인데 그보다 한참 덜 배우고 사지 욕심 멀쩡하지 않은 나보다 못 살 게 뭐가 있냐고. 열심히 알아서 잘 살라 했어요. 만일 다시 한번 아파트고 집을 맞바꾸자 말하면 아들놈 주둥이를 찢어 놓을 거라 했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속이 후련할 줄 알았는데 답답하더라고요. 우라통이 치미고 아휴 저런 걸 아들이라고 원놈이 엄마한테도 안전하다고 말이나 못하면 갖다 붙인 게 고작 방범이 좋으니 엄마 보고 거길 들어가 살라고? 절대 저는 지원해줄 생각 없습니다. 제 돈은 제 돈이고 아들 돈은 아들 돈이라 생각하고 결혼 전 내 품에 있을 때나 내 아들이지. 결혼하고 나면 며느리 남자가 된다는 것쯤은 알고 있거든요. 먼 북이 영화를 보겠다고 내 품 떠나 아들 걷어 먹이겠습니까? 충분히 노력해서 살면 삿입에 거미줄 치겠습니까? 우리 아들 그리고 며느리가 이렇습니다. 제가 속이 안 터지겠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 속을 좀 달래려고 넷플릭스를 뒤지다가 여러분 명상 프로그램 하나 발견했는데 우리 나이에 딱인 듯해요. 그 명상 프로그램 틀어놓고 차분하게 누워있으면 그나마 답답했던 마음이 누그러지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신명나게 아들놈과 며느리 욕까지 해주신다면 아휴 좀 속이 더 풀릴 것 같습니다. 그리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내일도 함께 해주세요.